연력학 제1법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치,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다 잊어버려도 운동 에너지는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그게 결국 뭐라고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온도니까 그래요. 이 세 개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기체가 하는 일 W는 P, 그치, 델타 V, 부피 변화가 있어야 기체가 일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P 델타 V가 아니고 그냥 PV야.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그치, PV는 온도이다. 단 기체 분자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N을 빼고 바로 이렇게 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가 볼 텐데 연력학 제0법칙도 있어요. 근데 0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기본이니까. 근데 재미삼아서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온도가 똑같아. 그리고 B하고 C하고 온도가 똑같다? 그럼 따라서 A하고 C의 온도도 똑같겠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A하고 B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또 B하고 C도 같은 온도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 A하고 C도 그치 바로 똑같은 온도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연력학 제1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기체에 관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고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열이 나옵니다. 자, 기체에 열을 공급해 줬어요. 기체에 열을 공급해 주면 그냥 생각을 해봐.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자, 열 받았어. 어떻게 될까? 그치, 일단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진다면서 그치,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 한글로 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지난 시간에 열의 에너지란 고온에서 저온으로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인데 그 열을 화학에서 열량이라고도 하고 또 열 에너지 그냥 열 다 쓴다고 했었죠. 기호를 뭘 쓴다고 했더라? 그 기호를 내 대문자 Q로 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기호로 바꾸고 그 기호를 계속해서 연력학 상황에 적용을 할 거야. 지금 그냥 외워주세요. 자, 기체가 열받았어. 그럼 일단은 뭐라고 얘들아? 그래, 부피가 증가하겠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맞았어요. 온도가 증가하게 될 거야.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표현을 즉 부피 그리고 온도 이것을 바로 에너지 형태로 바꿔보면 기체가 열받았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얘들아? 그치. 기체가 외부에 일하는 거죠. 그 일은 P 델타 V야. 자, 그리고 또 기체가 열받으면 뭐 한다고 얘들아? 그래, 온도가 증가한다고. 온도의 변화가 생겨. 자, 이 온도를 에너지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내부 에너지야.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내부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기체가 열 받으면 외부에 일하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기체가 열 받으면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혹은 기체가 열 받으면 일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우리 물리학 1에서의 연력학 내용의 대부분이 연력학 제1법칙이거든. 그럼 일단 어떻게 한다고? 기체가 열받으면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남는 열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또 풀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W는 그치 P 델타 V.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뭐였어? 온도였어. 근데 또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의 관계식은 그냥 이퀄이 아니고 그 앞에 또 복잡한 게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가 바로 얘랑 똑같지는 않아. 숫자는 달라. 앞에 상수가 붙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는 쓸 거야. 근데 학생 입장이라면 뭐 구태여, 뭐 거의 같다 이런 표현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체가 열받으면 외부에 일을 하고 남는 열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시켜요. 기체가 하는 일은 P 델타 V,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니까 기체가 나왔네. 아, 그럼 이거 이제 출제자 선생님이 연력학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연력학 제일법칙을 쓰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공식이 있어.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관계식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 선생님이 금방 지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렇지. PV가 온도라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체가 외부에 일한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이때 일은 W 값은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근데 기체의 부피가 쪼그라들어. 외부로부터 일 받는 거지. 이때 W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 Q 값도 플러스 값을 가질 때가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있어. 최근에는 이걸 물어봐요. 자, 이 Q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을 때. 그러면 Q가 플러스 값을 가져. 근데 이 기체가 외부의 열을 방출한 거야. 그러면 그때 이 Q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자, 다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W였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매우 중요해요. 자, W가 플러스 값을 가져. 그럼 뭐였어요? 부피가 팽창, V가 증가. 그래서 외부에 일한다. 근데 이 W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 얘기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 받는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의미, W의 의미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고 이걸 알아야만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면 자연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늘 보존되는 양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충돌 전후, 분열 전후 외부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 보존. 그리고 또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넓은 의미에서는 에너지 보존 이런 걸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자연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어요. 가역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로도 가는데 반대로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소하고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 얘들아? 물을 만들죠. 근데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되는데 역으로 오는 것도 돼. 이게 바로 뭐냐면 가역 과정이에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역 과정이죠. 근데 자연 현상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역 과정보다 대부분이 이 비가역 과정이에요. 자연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맑은 물에 빨간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치, 골고루 퍼져요. 연한 빨간 물이 돼. 근데 더 시간을 두면 이 연한 빨간 물이 다시 한 방울에 선명한 빨간 잉크 한 방울로 모아질 수 있어? 없어요. 즉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한데 거꾸로 오는 게 안 돼. 가능한데 역이 안 돼. 그것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실에다가 추를 매달고 내가 들어 올렸어. 놓아. 공기 저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진동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근데 공기의 저항 때문에 슬슬 진동이 멈춰요. 근데 내가 또 한참 기다리면 이 멈췄던 이 추가 저절로 운동할 수 있나? 없습니다. 비가역 과정이에요. 그럼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근데 물리학자들은 설명하려고 해.
도대체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진행할까? 그래서 찾아냈어요. 자연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무질서도를 세련되게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물리학 원에서는 무질서도나 엔트로피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돼.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 과정이고, 그리고 왜 고등학교 물리학 원 연력학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바로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연에서는 대부분이 무슨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이다. 내신에는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비가역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어떠한 시스템, 뭐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이면 그릇, 뭐 버스면 버스,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배우게 되는 우주선이면 우주선, 이런 걸 개라고 해요, 시스템. 자, 이것들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무질서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책꽂이에 책이 교과서별로, 교재별로, 과목별로 이쁘게 꽂혀 있어. 질서 있는 거야. 근데 마구잡이 꽂혀 있어. 그럼 도대체 내 물리 교재는 어디에 있나? 국어 교과서는 어디에 있나? 찾을 수가 없죠. 구별이 안 돼.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 구별이 안 돼. 따라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세련되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구별이 안 되는 쪽으로 자연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선생님 아들 방을 가보면 어떤 게 바지고 어떤 게 옷이고 심지어 어떤 것이 가방인지 구별이 안 돼. 선생님은 정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들어가지. 근데 가끔 깨우러 들어갔다가는 정말 그래서 한마디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물리를 하는 사람이면서 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냐. 자기 방은 엔트로피가 지금 충분히 높은 상태다. 자연 법칙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엄마의 잔소리에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엄마, 내 방은 연력학 제2법칙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어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 의심을 안 해. 근데 이런 의심을 가졌다면 정말 그 친구는 물리를 해야 되거든. 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왜 이동하지 못하나? 그 생각 혹시 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물리를 해야만 돼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 자, 왜 그런지 잘 보세요.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어. 구별이 확실하지. 뜨거, 차고. 근데 얘네를 이제 섞어. 그럼 어떻게 돼? 미지근한 물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은 누가 뜨거운 물이고 누가 차가운 물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뭐라고 그랬어? 구별이 안 되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만약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열이 이동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뜨거운 물이 찬물로부터 열을 더 받았어. 수증기가 되겠지. 또 찬물은 열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얼음 되겠지. 그럼 뭐야? 수증기하고 얼음 구별이 완전히 확실하죠. 자연은 구별이 안 되는 선생님 아들 방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은 항상 뭐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는 어려운 말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두 개 구멍이 있어. 상자에 기체 분자를 한쪽에 넣어놨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진다는 거야. 왜? 구별이 안 되잖아. 어디가 분자수가 많았고 없었는지 구별이 안 돼. 이렇게 진행한다고. 거꾸로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 거꾸로 진행하면 기체가 있고 없고가 구별이 확실하지 자연은 이렇게 구별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확률적으로 볼 때도 한쪽 방에 분자가 잔뜩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겠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